지금 중3 학부모님 계세요? 중3? 중3, 예, 중2. 아, 네. 네. 일단, 설명회는 2학년하고 3학년 위주로 할 거고요. 할 거고, 이게 이제 저희가 별을 그려놨는데, 아마 이 어딘가에서 어머님들 자제분이 지금 돌고 있겠죠. 입시 중앙을 잘 향해 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궤도 같은 거 어떻게 좀 설정할지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 보면, 일단,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제도를 먼저 볼 거고, 근데 이제 제도가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중3이 대입이 들어가는 게 몇 년이죠? 2025년이죠. 그게 어떻게 적용될지, 그 다음에, 2026년에 이제 중2가 어떻게 적용될지를 좀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입시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중2 때부터 고1 때까지가 입시가 거의 한 90%가 끝납니다. 고1 때 입시가 거의 90%가 끝나요. 그래서 중2, 중3 때는 그걸 좀 잘 아시고,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 같은 거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의외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입시 제도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하냐, 이거에 관심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말씀드릴 텐데, 근데 고등학교 선택이나 입시 제도 간에 과목별로 공부하는 노하우가 없으면, 그죠? 고등학교 선택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진짜부터 공부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습 대응 전략에 대해서 유료조사 한 4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022년부터 제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원이 있는데, 원이 있고 이제 사이드가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문입니다. 문, 대문인데, 대체로 보니까 학교를 보니까 대치동이시고, 수초동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머님들 중학교 2, 3학년들 아마 여기쯤 가겠죠. 대체로. 여기부터 시작하겠죠. 서울에 있는 지역 15개 대학 여기쯤 어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중학교 2, 3학년이. 성적을 본다면. 그럼 얘들이 이제 대문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시로 들어가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문이 어떻게 펼쳐질지 2025년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2026년에 어떻게 될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님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스카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카이는 10,000명 정도 됩니다. 10,000명 정도 되는데 스카이가 들어가는 게 학생부 종합이 많죠. 학생부 종합이 많고 정시가 36.7%인데 서울대가 아직 40%를 도달 안 해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메이저 의대가 이렇게 되고 정시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시험 보실 해가 되는 게 2025년이 중3이 되죠. 그 다음에 2026년이 중2가 됩니다. 이게 이 대문이 어떻게 바뀔까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원래 이 현재 대학교 1학년 된 애들이 2015년 교육과정인데 수능도 2015년 교육과정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 내신도 학생부 만들고 하는 것도 2015년 교육과정을 했는데 그렇게 못됐어요. 그래서 수능이 변칙적으로 운영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2015년 교육과정의 수능은 현재 중3이 원년입니다. 중3이 원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거기 대통령께서 교육 다양화를 위해서 어떤 걸 지금 얘기하냐 그러면 수능을 40%까지 늘리라고 이렇게 16개 대학교 이걸 말을 하게 되죠. 그럼 이거랑 그 다음에 수능이 결부가 됩니다. 수능 40% 늘리는데 수능은 2015년 교육과정 수능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수능이 어머님 이게 의치안 준비하는 친구들은 원래 연대의대하고 서울대의대가 어디가 표준 점수가 높았죠? 연대의대가 더 높았죠. 왜 그렇죠? 과탐 선택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어도 이제 선택이 됩니다. 수학도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애들이 뭘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막 출렁해요, 수능이. 그럼 쉽게 말해가 줄을 못 세우는 거죠.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상당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반응한 대학이 어느 대학이죠? 서울대가 이제 반응을 하죠. 그러면 40% 늘리는데 우리는 정시에도 학생부를 들고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서울대 입시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선배들 얘기고, 그러면 이게 입시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좀 예측해 봐야 되죠. 가장 큰 변수는 뭡니까? 수능이 진짜 변별력이 없어져 버리면 모두 다, 뭐 애들이 보면 그 국어의 또 언어화 매체라든지 화작이라는 일인데 잘하는 애들이 어디 가냐 이거에 따라 막 표점이 막 달라지겠죠. 그리고 수학도 보면은 미적하고 기하하고 또 달라지고 막 이런 경향이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이 수능에 대해서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누가? 대학이. 그러면 누구처럼 갈 가능성이 없다? 서울대처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중학교 3학년, 2학년이다. 그 중학교 3학년, 2학년들은 아까도 봤지만 이 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메이저 의대가 학생부 종합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자기가 오고 싶어 하는 애들이 어머님들이 한 44만 명쯤 될 거예요. 수험생이. 그러니까 여기 400명이니까 거의 0.1%죠.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단순히 수능이 변별력 없어져 버리면 메이저 의대도 당연히 서울대처럼 걸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면접을 걸거나 뭘 걸거나. 그리고 그러면 수능이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해보면 2021학년도 수능을 예측해보면 앞으로 수능의 모습이 그려지죠. 수능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쉬워질 것 같아요? 그쵸? 여태까지가 1% 수능입니다. 여태까지가 과목별 1%가 수능 만점자가 나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국어에서 시험 보면은 만점이 1%가 나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40만 명이 시험 보면 1%니까 몇 명이 나와야 되죠? 4,000명 나오는 시험이죠. 이런 식으로 짜져 있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몇 프로까지 늘렸죠? 2%까지 만점했는데 애들이 국어 만점이 155명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수능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예고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겠다. 작년 공청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그렇게 잡히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대가 이게 모든 정형의 학생부를 제출하는 게 이것만 보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대입 전형에 반영된 6학년 때부터는 이 생기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은 요식행위로 될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이거? 대학교 불러보면 전공기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그 학점처럼 이제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과목 따라가지고 얘를 다르게 평가할 거예요. 아마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가 요 전형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뀌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그 중간에 샌드위치라는 거죠. 샌드위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를 다 잘해야 돼요? 고1 때 내가 엄마 나 수능 제낄래? 그러면 이제 못 가는 데가 있죠. 어딜 못 가는 거죠? 확실하게 못 가는 데는? 난 내신 안 볼 거야. 이제 포기할 거야. 그러면 서울대는 확실히 못 가는 거야. 서울대 의대는 확실히 못 가는 거야. 최고로 잘 갈 수 있는 대학은 뛰어나다면 연대 의대. 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2025학년도하고 26학년도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수능이 왜 변별력이 없냐 그러면 이런 거죠.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34문제. 이게 선택이에요. 두 개가 선택이죠. 그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잘하는 애들이 뭘 선택하냐에 따라가지고 출렁일 거라는 거죠. 그럼 더 이제 황당한 건 수학이죠. 수학을 이과 애들이 미적할까요? 기하할까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공통 과목의 수원 수투는 문이과 공통이고 여기도 공통이죠. 그럼 이제 셈법이 되게 복잡할 거예요. 누가? 교육과정 평가원. 그럼 선택 과목을 어렵게 낼 수 있을까요? 선택 과목을 어렵게 내면 끝나버린 게 경제라는 과목이에요. 전국에 1000명도 선택 안 한 과목이 있죠. 사탐 중에. 전부 사회문화 다 하죠. 선택이 있지만 애들은 그 입시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선택에 대한 어떤 변별력 확보를 섞는 시험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가 그렇게 움직인 거죠. 그럼 어머님들이 이제 2025학년하고 2026학년도 보면 생기부에 찍힌 게 이렇게 찍히죠. 사선을 끄인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의미가 있는 건 뭡니까? 국어하고 수학만 나왔잖아요. 탐구하고. 탐구에서 지금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이 어디에서 내포된다? 국어하고 수학이 나타난다. 그럼 이렇게 찍힌 애들을 이렇게 찍혀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수능에서 걸러져 왔다. 그럼 서울대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거죠. 생기부랑 같이 보겠다 해가지고 이런 애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벌써 보시면 과목 자체에 중요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는 될 수 있으면 문과면 뭐 여긴 될 수 있지만 이과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과는 물론 안 걸게 돼 있죠. 근데 보면 이렇게 비교해 보겠죠. 비교해 보면서 서울대가 자율권을 가지겠다. 수능 점수 받아오더라도 내가 너를 다시 한번 걸러내겠다.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수능도 해야 되고 그래 뭐 해야 된다? 학생부도 관리도 계속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빨간 과목들이 이제 수능하고 이제 결부되어 있는 거죠. 수능하고 이제 내신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죠. 요게 성부처죠. 요게 이제 그 일반 선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능도 되고 내신도 되는데 여기가 성부치죠. 빨간 게. 이걸 잘 봤냐 안 봤냐가 되게 중요한 그런 과목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노린다 그러면 또 뭐 한다? 진로 선택 과목 중에 파란 거 있죠. 요것들이 있어야지 뭐냐 그러면 수능을 통과했을 때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죠. 입학상정관이 보고 여기까지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짜져 있다. 그리고 과목별 지형들을 보면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 중요한 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2015년 교육과정 고등학교의 과목별 중요도는 이렇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수학이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얘는 하나로 묶여요. 4개는 하나로 묶기가 뭐라고 그러죠? 서울대에서는 문해력이라고 해요. 2등을 기반으로, 페이퍼를 기반으로 독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이 4가지죠. 4가지. 그래서 서울대는 하나로 뭉쳐서 문해력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하나로 말해서 뭐라죠 이게? 수리력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뭐 명확하잖아요. 과학은 워낙 명확한 학문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근데 영어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아까 뭐라 그랬지? 영어라고 보면 안 되고 뭐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문해력 자기가 얼마나 리딩을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고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영어만큼 또 좋은 게 없거든요. 그 내에서 세특을 만들어내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수준이잖아요, 수준이. 그래서 이제 영어는 되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받쳐줘야 하는 게 국어가 되겠죠. 도덕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의 원정 같은 것들이 여기 윤리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걸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논의가 별로 필요 없는 게 일단 뭐를 해야 된다? 일단 여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받으면 이걸 할지 안 할지는 결정되는 거.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 주죠? 학교에서. 너는 서울대 가려니까 이거 하고, 너는 연고대니까 이거 하고, 이 판단이 안 되는데, 그리고 너는 그냥 수능해. 이렇게 결정 내려주겠죠. 학교에서.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끝나면. 그래가지고 그러고 과도 정해주죠. 점수를. 1등, 2등, 3등은 어디가? 3, 4, 5등은 어디가? 메이저 의대도 너는 어디 이렇게 정해주죠. 또 언제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 고1 때 끝난다. 학생부 종합 60%는 끝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시, 그래서 뭐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나 정시할까 이러면 어때? 상당히 어려진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세팅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입시 구조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대치동의 중학생들을 한번 분석해보면 대치동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그렇게 실패하는가 합격한 어머님들한테 여쭤보면 중학교 때 가면 시험이 변별력이 없는 시험을 보죠. 물론 따지면 점수가 다 나오긴 하지만 변별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90점 A를 넘는 학교의 성적을 과목별로 한번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0명여 중 90점 넘는 애가 100% 중에 뭡니까? 81%.
81%네요. 그 다음에 국어가 49.5%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어가 54.5%죠. 그러면 옆에 돌아보면 뭐합니까? 앞을 보니까 190점 넘고, 옆을 봐도 90점 넘고, 옆을 봐도 90점. 뒤로 한참 보니까 한 명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바로 흥행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이건 의미 없으니까 뭐를 추적해보면 될까요? 지필고사 100점이 얼마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00점이 얼마죠? 수학이 100점이 33.5%예요. 수학이 지필고사 33.5%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옆에도 100점이고, 맞죠? 3명 중에 1명이 100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국어 16.7%, 그 영어 17.7%라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애가 국영수를 100점 다 맞았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죠? 어느 정도 학업 역량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대치동에서. 근데 얘는 한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적표를 보고 어머님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갔을 때 이 성적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너무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도 똑같은 고등학교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고민이죠. 어느 고등학교 가야지만 이게 좋을까? 목표에 따라서 그렇죠. 서울대를 간다면 간단할 수가 있는데, 어디를 간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셈법이. 메이저 의대를 노린다면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415명이었잖아요. 얘들이 향방이 어디 쪽에 쏠리냐에 따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요때 보면 중학교 2, 3학년하고 고1까지 하나를 패키지로 해가지고 고1 때 내신을 딱 받으면 이제 어느 정도 나오죠, 답이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수능 문제랑 2015년 교육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수능하고 내신이 이제 완전히 결합되는 프로그램으로 가게 되죠. 예전에는 2009년하고 섞였으니까 같이 섞어서 수능이 냈지만 이제는 무조건 문제로 완전히 2015년 교육과정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교과서도 바뀌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하고 이렇게 결부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합격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서울대 의대하고 원래 학교 가는 어머님들한테, 비경영학과 어머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일단 중학교 2, 3학년들 어머님들 설명이 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 산출 방식 차이를 진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 산출 방식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보면 공부를 잘하지만 학생부 종합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우리 애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과 시간에 담당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르며 적극적인 수업 참여로 교과 세부 사항에 좋은 평가를 받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은 이제 정량이 있고 정성이 있죠. 그 40여 명의 선생님으로부터 평가를 잘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갤런티를 해줘야 되죠. 같은 뭐 예를 들면 외대부고라도 내신이 같더라도 읽으면 같지 않아요. 같은 내신 2.0이라도 이렇게 세특을 보면 40명의 얘에 대한 평판이 있다는 거죠. 그 선생님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1쯤 되면 내신도 잘 보지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 하면, 추수를 할 때 돼가지고 서울대에서 바라봤을 때 CR이 보여야 돼요. 서울대에서 말하는 CR은 뭐냐 하면, 독해력과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이 문제가 틀리고 맞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이게 뭐고, 이거 어떻게 되고, 이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추측할 수 있는 기본적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어디에다가? 일단 정량적으로 내신에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걸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도 알죠. 그 세특에 약간씩 적혀 들어가야 돼요. 가능성이. 그러면서 가능성이 있으면 3학년까지 진짜 가능성이 있겠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 느낌을 안 주면 서울대 1차 통과했는데 떨어진다,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죠. 1차는 통과했는데 내신자가 떨어진다,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어떤 가능성 보여요. 근데 내신이 나쁜데 됐다는 애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서울대 피스에 맞춰서 어느 정도 얘가 됐는지 아닌지를 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량평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죠. 정량평가는
얘가 1학기 때 성적을 받았네. 92점 받았고 87점 받았고. 중요한 게 등급이잖아. 등급이 4등급이면 얘는 정규에서 몇 프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40%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이, 근데 얘가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안 했을까요? 이런 방학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는 한번 생각해보면, 시험을 2번 보잖아요. 중간 기말을 2번 어때요? 견딜 수 있는 내구력이 약한 걸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량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실제 있는 점수가 아니에요. 실제 만들어 봤는데, 이런 점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3등급 찍고, 2등급 찍고, 그 다음에 1등급 찍었죠. 2등급 찍고, 1등급 찍고, 1등급 찍었죠. 굉장히 시그널이셨죠. 그러면 이제 세특을 세밀하게 튀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뭐, 정등평가하고 세특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 생각해 보시면, 중학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치면, 고3 때 이렇게 나왔어. 고3 때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걸 언제 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나오고, 중3 때 이렇게 나오고, 고1 때 이렇게 나오면, 홀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그 합격한 어머님들이 말하는 겁니까?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뭐지? 평가 성취도를 잘 이해하라는 거, 이런 거죠. 그 중학교 2학년 때 뭐합니까?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뭐를 대해서? 정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올라가고 있는지.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도 비교해 보시고 고1 때 갔을 때도 예측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물어보시면 아시죠?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시스템이 있더라고. 몇 등인지. 자기들끼리도 막 묻더라고. 너 몇 개 틀렸니? 그러면서 다 정보를 SNS에 올려가 순위를 정하더라고. 그럼 역삼에 만점이 몇 명일까요? 시험 끝나는 그날 나와요. 애들끼리 다 공유하죠. 다 맞으네. 수행평가까지 다 해서 만점이네. 그죠? 그럼 자기들끼리 1등을 막 이상하게 막 매기가 1등이 10명이네. 이런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을 생각했을 때 이 과목별 공부 방법이 중학교 때 어떻게 해요? 학원 다니가 100점 나와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4% 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못해도 12% 안에 되려면 과목별로 어떤 특성이 있고 대체적으로 대치동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잘 파악해야 돼요. 수학이 힘들잖아요, 지금. 수학이 지금 앉지도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죠? 수학이 앉지도 쓰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수학은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합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애들은 개념 외워서 절대 못하죠.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풀이 과정이 일목요연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근데 의외로 보면 서울대학교 수리 면접을 볼 때 제가 만나보면 애들이 전교 1등 했다는 애들이 서울대학교 경제경영학과나 의대를 간다는데 만나보면 의외로 중학교 수학의 어떤 개념이나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대학교 수리구술은 다 물어요. 중학교 1, 2, 3학년, 고1, 2, 3까지 개념부터 이해 확정까지 다 물으면서 계속 묻고 들어가죠.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쉬운데 우리가 아는 그런 수학은 좀 틀린 거죠. 그게 이제 누적돼 있어야 되고 개념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언제 빛을 발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볼 때 되게 빛을 발해요. 오늘 선생님만 하시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학이 펑크가 나요. 특히 중3 때 펑크 나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턱 먹고 준비한다고 펑크 나고 가서 고1 내신 찍을 때 완전 멘붕 오는 거죠. 그 시간을 연기할 시간을 놓치는 거죠. 막 외대 됐다고 막 좋아하고 그래 뭐합니까? 영재고 됐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위험이 더 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박태호 선생님이 만든 수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국어는 여쭤볼까요? 개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국어는 화작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언어와 매체 있죠. 독서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문법. 그죠? 언어라고 그러죠. 그죠? 네 가지죠. 그래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개념이 없는데 뭐합니까? 다 영역별로 뭐냐 하면 고전시가부터 해가지고 응용 문제가 너무나 개별적이에요. 애가 틀리는 게 다 틀려요. 어떤 애는 비문학 중에서도 독서 부문에서 인문학이 안 된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뭐가 안 돼요? 법, 경제 중에서도 법이 안 되고
또 어떤 애는 경제가 안 되고 뭐 이런 애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너무나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문제를 중심에 놓고 공부하는 연습을 하는 게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사회하고 역사는 개념은 많은데 특히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놔요. 어떻게 열심히 하냐 하면 목차를 보고 목차를 다 알고 마인드 매핑을 해놓으면 그게 끝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 하면 대원외고 그 통사반에 짜져가지고 한번 가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첫 수업 끝나자마자 이 반은 망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망할 것 같아요? 머릿속에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어를 모르는데 단어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원외고 그때 보니까 평균이 50점 나왔어요. 통사에서. 그런데 제가 막 밤에도 가르치고 뭐 해가지고 잘한 애가 보니까 70점 맞았다는데 뭐 3등급인가 뭐 2등급 듣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요즘 전반적으로 보냐면 그 수학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회가 약간만 시간 들이면 점수 잘 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지. 고등학교 하려니까 다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국어도 해야 돼, 역사도 해야 돼, 통과도 해야 돼. 과학은 꼭 개념 옆에다 응용 문제를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꼭 개념에다가 옆에다가 노트 페이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보면 고등학교에도 국어 공부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문제를 풀 때 이게 풀고 난 다음에 색깔이 되면 파란색으로 여기 지문 분석이라는 거죠. 지문 독해라는 걸 이게 바로 교재예요. 교재. 자기가 틀리는 게 바로 자기 교재인 거예요. 똑같은 교재로 뭐 뭘 보는 게 아니라 얘가 문제를 중심으로 해놓고 이 팩트 체크 있죠. 사실적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빨간색으로 지어가지고 이거를 지도해가지고 잘 만들어주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해봤자 많지 않아요. 한 7회분 정도 되고 10년치 수능을 가지고 연습을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습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 예비고일 때 2간 모의고사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2개를 가지고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너무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성문종합영어처럼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문제를 늘 중심에 놓고 거꾸로 학습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애들은 준비시키죠. 포스트 요게 이제 문제를 놓고 있는 교재죠. 자기만의 서브노트가. 점검을 늘 해줘야 되죠. 점검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4가지 영역별로 이제 활용하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국어가 중학교 2학년 거꾸로 국어입니다. 일단 문제부터 풉니다. 오답 해설해주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선배들처럼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묶여진 문제입니다. 단계별, 영역별 4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한 25회 정도 보면 어디가 빵꾸나는지 나오거든요. 얘만의 서브노트부터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갈 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중학교는 국어 너무 쉬워요. 그냥 시험 도움을 원한다면 해주는데 공고사항은 아닙니다. 고1을 보고 잘 준비해야 돼요. 근데 고1에서 수능 문제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해요. 많이 들어오니까 이간 모의고사를 붙여주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중간 같은 경우에 이제 턱 묶고 진학해야 되니까 그거와 결부대가 자소서하고 여러 가지 대가 이렇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이 원래 했던 프로그램이 제가 1년 넘게 돌리는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을 뽑아가지고 수능 국어 1시간 반 하고 독서 1시간 반 시켰어요. 3시간 계속 시켰는데 가면 갈수록 국어 능력이 커져갈까요? 가면 갈수록 국어 능력이 줄어들까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점점 뭐가 들어오죠? 수학이 일주일에 2번인 게 3번으로 되고 수학이 3번 있는 게 4번이 되고 이제 국어 보면 2번 넣어줘야 되는데 국어 더 줄여달라고 계속 그러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독서도 굉장히 하기 힘들어가지고 시간을 쉬운 걸 해가지고 일주일에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1시간 반 넘어가지 않는 도서 일단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그런 걸 했죠. 그 이번에 진짜 어려운 거 한번 집어넣어봤더니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이걸 읽으려고 그러면은 아침마다 잘라서 그거는 30분씩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려고 했는 게 뭐냐면 줌 독서시입니다. 아침 몇 시? 6시, 8시 무조건 줌으로 다 들어옵니다. 책을 한 30분쯤 읽어요. 30분씩 읽으니까 책이 이제 매일 6일 읽으니까 한 권이 끝나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 약간 질문하고. 그럼 또 뭐 하면 되죠? 1시간 반 남았어. 뭐 하면 되죠? 밤새 풀던 수학이 아침에 푸니까 잘 풀린대, 애들이. 그걸 1시간 반 해가지고 질문도 좀 받아주고 하니까 2시간 하니까 애들이 삶의 질이 너무 높아졌다. 지금 한 3주? 했나? 근데 애들이 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부 쪽이 원래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1이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중1이 시간이, 그죠? 자유학기제에 제일 좋은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중2, 중3 되면은 약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 같은데, 많이 힘들으시죠? 그래서 이걸 습관을 잡아준다. 요거를 해보면 되죠. 수학은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실 텐데요. 이게 서브노트 되게 중요합니다, 수학. 수학 볼 때 막 풀지 말고, 풀어놓은 거 이걸 들고 와야 돼.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보면 이거 풀어주세요 이러면, 학원가에서 뭡니까? 수학생이 그러죠. 문제 질문할 때 보면, 이건 나가랜데? 삐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들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개념을, 이게 뭐를 몰랐는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쌓여있어야 돼, 누적으로. 누적으로 쌓여있어야 돼.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게 돼 있어가지고, 근해 공식, 2차 방정식, 서울대학교 수리 면접 이걸 다 묻는 거야, 일일이 과정을. 이걸 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감으로 때려잡으면, 구술면, 수리 면접에서 대답을 못해, 대답을. 전교 1등인데. 그래, 전교 1등도 그레이드가 틀려, 이렇게. 이게 풀어가는 과정. 이걸 연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거, 그다음 중3 고1 때 성적이 안 나온 게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개념 조작을 해가지고 확정하고 응용하는 데까지 연습이 돼야 돼. 이게 저희 학원에 하는 가로 수학이고. 그리고 여기 구멍 나 있는 걸 메꿔주는 게 이제 박태호 선생님이 하는 애들이 제일 구멍 나 있는 부분을 메꿔주는 특강이죠.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접근도 중요한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수리 면접에 열 들어가서 전교 1등들 다 보니까 접근을 한 방향으로 하냐, 다양하게 하냐가 바로 걔 합격의 당락, 아니면 장학금의 당락을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하는 거는 수학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일단 고등학교 선정할 때 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 그러면, 일단 지호랑이라고 그러는데, 학업 역량을 진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미래에 될 게 아니라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중학교 2학년이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시험 안 봤으니까. 중3은 나왔잖아요. 생기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 담임님한테 여쭤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디 지원하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고등학교 지원하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학업 역량이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게 과목이 있고, 좋아하는 뭐냐 그러면 학습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가 쉽다,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다. 하다 보면 재밌다. 가끔씩이라도 재밌다. 이러면 예의가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공부하다가 진짜 즐기는 애들 있어요. 얘들은 시간이 즐거워요. 목표 설정하는 것도 즐거워요. 언제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에서 원하는 인재는 지가 되고, 자기가 뭐를 학습에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고, 그 다음에 학문에서 락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지호란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보기 적합도 따져 들어가요. 보는 거죠. 어머님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님 못합니다. 왜? 애들 많이 못 봤잖아. 이런 유형을 모르는 사람 만나요. 저는 한 20몇 년 했기 때문에, 특히 턱 먹고 10등 안에 드는 애들 거의 다 가르쳤으니까, 자사고 애들 다 가르쳤으니까 알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그래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일단 물어볼게요. 여기 메이저 의대 갈 거야? 손 들어볼까요? 우리 애 메이저 의대 갈 거야? 이 설명에 나가는데. 메이저 의대 갈 거야 하면 여기 가세요. 메이저 의대 갈 거야 하면 여기 가죠. 그리고 전국구 의대 갈 거야 하면 이쪽에 가면 됩니다. 중국대기도 하죠. 전국구하고 됩니다. 이 과거는 서울대학교 많이 됐죠. 공대가 많이 되고 의대 쪽 애들 많이 포기했죠. 그리고 앞으로는 가기 힘들죠. 한때 대치동에 BTS였죠. BTS를 빼지면 화냈더라고. 빅뱅이래, 빅뱅. 빅뱅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저물어 가는 해. 위에 있는 거는 저물어 가는데, 아직 저물지는 않고, 밑에는 저물어 버렸어. 5개 틈 먹고,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잘 보시면 되죠.
그래,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수한 학생들이 어디 갈까? 그 다음에 서울대와 의학 계열의 유리한 지정 어디가? 이게 고등학교가 한번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갈지 나눠봐야 돼요. 수리력하고 독해력으로 나누고 이과 문과로 나눠야 돼요. 이과 문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부의 제한도 나눠봐야 돼요. 서울대 입시랑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보면은 대충 얘가 어디 갈지가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특목고하고 자사고 일반고에서 서울대학교 1차 통과하고 최종 합격하는 표입니다. 표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여기 들어가리라고는 생각 안 하셔야 돼요. 고1 때 성적 나온 거 보고 이게 결정이 됩니다. 일반고를 갑니다. 일반고로 가서 어디 가려고 하냐면 여기 의대를 가려고 8학번으로 전부 다 가버린 게 전부 다 아니고 한 20-30%씩 정원했는 애가 재작년부터인가부터 점점점 시작돼가지고 작년, 올해 점점 세져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들은 거의 의대 가려고 뭐합니까? 특히 보면 현재 고2 되는 애들은 안 가. 영재고 한 20명 가는 학교가 거의 안 가. 가는 학교도 있지만 어디 갔다? 8학번에서 거기 남아요. 어디 가려고? 여기 가려고. 여기 가려고. 거기 남아요. 안 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 강남권 애들만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뭐합니까? 서울 전역의 애들이 올해부터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치동 다 들어오기 시작. 아예 대치동이 나은 것 같아요. 정시 40%니까. 어디 가려면 대치동 가야 된다는 속설이 막 퍼져가지고 대치동으로 더 몰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그 초등학교 6학년들이 막 방정설되는 거 다 추적해 보면은 지금 중학교 3학년 2학년 힘들죠. 여기 8학번에 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결론이 나죠. 선배들 피부를 볼 필요가 없어. 선배들 피부를 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움직이는 건 서울시 단위, 전국 단위고 대치동이 움직이기 때문에 확 유행이 붙으면 찍어 오르는 것처럼 폭정해버려요. 그러면 내신이 어려워져. 그런 것들 몰라요. 잘. 움직이는 거. 왜? 어디 가려고? 여기 가려고. 여기 가서 어디 간다? 나 의학계를 갈 거야. 약대도 생겼지? 정시 40번이니까 나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만. 그러면 아까 그 내신값 나올 때 그게 등급 싸움이 더 치열해져. 한 4%가 더 늘는 거죠. 1등급 애들이 4%씩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무슨 과목을 진짜 잘해야 돼? 수학, 고일, 내신 진짜 잘해요. 그걸 준비를 철저하게 해요. 그게 돼야지 뭐도 할 수 있다? 영어도 할 수 있고, 국어도 할 수 있고.